최근에 상담을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약간 생각했던 이런 기준이라든지 점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담이 마무리됐던, 오픈할 수 있는 그 선에서만 제가 정리를 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는 본인이 생각했던 이런 고민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았는데, 갈아타기 관련된 집을 이제 조금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상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갈아타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내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셨고 제가 왜 그렇게 방향성으로 설명해 드렸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그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이 돈이 많이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 현재 지금 본인이 자기의 자가라 그러죠. 1주택자 분이시고 아직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거의 이제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집을 2억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집이 2억대 중반의 그런 자가에 본인이 살고 계셨고, 처음에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했을 때 그 당시에 한 본인 돈 5천만 원 정도로 이 집을 매수를 하면서 나머지는 대출이었겠죠. 대출을 받아서 현재 원리금을 갚고 나가고 있는 이분의 상황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미혼이시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재무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결혼을 하실 예정이네요. 여쭤봤더니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아직은 없다. 그럼 혼자 계속적으로 사실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총 자산이 5천만 원이었던 겁니다. 5천만 원을 그 집에 이제 처음에 샀을 때 그걸 놓고 나머지는 대출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이분이 이제 월 소득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200만 원이 조금 넘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저에게 이 지금 2억대 중반의 집을 팔고 조금 더 상급지로 가고 싶다.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냐 여쭤봤더니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아파트로 조금 더 상급지로 갈아타게 할 시점이었다. 왜냐하면 영상 같은 거 보면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락기 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특히 내 아파트도 떨어졌지만 더 좋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같이 올라갈 때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락했을 때 그 갭이 적다 보니까 내 것을 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팔고 내 것을 먼저 파시고 여기로 가셔가지고 요 상급지 아파트를 하시기, 또 투자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쪽으로 갈아타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왔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이분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 이분 비난하실 필요도 없는데, 이분이 연 2회 해외여행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월급이 2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그 돈을 받아서 거기 원리금 내고 나머지 식비 내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모은 이 돈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동남아 쪽에 여행을 간다거나, 일본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일본에 여행을 가시거나, 그렇다 해서 명품을 좋아하고 그러신 분도 아니고 여행을 가는 게 이분의 낙이었다.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데 낙이었는데, 그 돈이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 계속적으로 돈을 좀 모으고 이렇게 딱 여행비로 다 쓰고, 좀 이렇게 모으고 여행비로 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처음에 집 샀을 때 들어간 5천만 원을 제외하고 그 통장에 여유 자금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인 거죠. 그 돈을 그런 여행비에 자꾸 이렇게, 물론 이제 삶의 활력소가 되고 좋겠지만 그 돈을 좀 모아가지고 빨리 저 원리금을 갚는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드를 모아가지고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돈이 좀 여유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돈을 좀 더 모아 상황에서 이렇게 갈아타기 하는 게 이게 맞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 지금 2억대 중반의 집을 팔고 그 대출을 갚는다 하더라도 많이 해봤자 지금 본인이 약간 고점에 샀기 때문에 본인이 샀던 금액에 매도를 하더라도 본인 수중에 남는 돈은 본인이 처음에 샀던 그 5천만 원 밖에 없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으로 2억대 중반의 집을 사는 것과 5천만 원 그걸로 4억이나 4억 5천대 집을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도 원리금을 갚기가 빠듯한데 엄청난 대출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현금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없는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이 정도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대출 원리금을 갚기 힘든데 이 정도 대출이금이 더 커지면 감당하기 가능하시겠느냐. 대략적인 계산을 해봐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
팔면요. 그 다음에 200만 원대의 초반에 그런 월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히 봐야 된다. 우리가 이 희망과 바람과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지금은 지출을 많이 할 때가 아니고 지출을 바짝 줄이고, 그리고 나의 현실, 나의 지금 현재 위치, 200만 원밖에 안 받는 사람이 무슨 뭐 4억대, 5억대를 뭐 그런 집을 보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그 집을 샀을 때 내가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내가 지금 돈이 많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이 지금 내가 여유돈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돈이 저 자산 쪽으로 다 들어가고 지금 내가 당장 팔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뭐 큰 집으로 내가 지금 갈아타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듯이 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이 상담자분도 지금 나의 확실한 위치, 내가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이 없고, 돈이 큰 현금적인 돈도 없고, 내가 지금 월급으로도 많은 연봉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실 직시하셔야 됩니다. 주거비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집을 계속적으로 사신다거나 오히려 더 낮춰야 됩니다. 오히려 더 낮은 주거 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정도 내가 생각을 가지고 투자성으로 이쪽으로 굴릴 거면, 공격적으로 하실 거면 그 집을 파시고, 내가 비록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나머지 돈을 내가 지금 깔고 왔는 실거주가 아니고 또 다른 부동산에 뭐 전세를 끼고 사두신다거나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공격적으로 가는 투자가 맞는 거지, 지금 나는 실거주 안정성을 최대한 누리면서 원리금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 미래의 상황, 돈도 지금 현재 많이 없는 상황에 합쳐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 더 큰 이런 빚을 내가면서까지 더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해봤자 이런 독에, 깨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돈이 우리가 별로 없으면, 월급이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돈을 쓰면 안 되고 해외여행도 줄이셔라, 이렇게 제가 또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줄일 이런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지금 이제 40대도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살아갈 일이 너무 많고, 또 지금 결혼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혼자 내 몸을, 내 나중에 중년, 노년에 나의 몸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 장기간으로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서 추후에 내가 일을 나중에 퇴직을 하고 못할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여행을 가서 돈을 많이 쓰고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큰 빚을 내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그 얘기를 쭉 다 듣고 나서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스스로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고 고민도 하게 됐고, 내 지금 전체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저도 좋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것을 인정하고, 빨리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빨리 변화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지, 아니야 뭐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나는 내가 삶을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렇게 해버리면 뭐 제 말이 무조건 100% 정답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내 뇌 자체가 딱딱하게 다 굳어있는 상황에서 내가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그분에게 득이 되는 얘기를 아무리 주변에서 해봤자,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말조차 안 해야 되겠다,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말을 절대 안 해야지라고, 보통 지금 일반적인 사회 풍토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만,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말랑말랑 하시더라, 유연하시더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더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상을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자산이 많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금 더 제가 또 차갑게 말씀드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해줘서 그분께도 이렇게 감사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구독자, 시청자님께 고맙고 감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